이 자체 교재고, 어, 이제 사막화랑 엘니뇨 아니냐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사막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화가 생기는 건데 주로 어디 부근에 생기냐? 30도 부근에 사막화가 생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 30도 부근 지역을 우리가 어떤 기후 지역이라고 하냐면 아열대 기후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대 지방보다는 조금 온도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아열대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어요. 대기 대순환에 의한.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 의한 이 원인을 좀 잘 이해해야 되거든. 인위적인 원인과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과연 이게 왜 생길까? 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적도가 여기 영도인 부근에 적도 부근이 있다, 영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적도 부근에서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한다 그랬지? 공기가 상승하고 이 상승했던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과 60도 부근, 30도 위도 부근에서 다시 하강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런 순환 고리를 하나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극지방에서는 찬 공기가 극지방에 내려가고 다시 이런 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중간 지역은 간접적으로 극지방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고 30도 구역이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서 이런 간접적인 순환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 그때 여기 이 지역을 보게 되면 30도 지역을 보게 되면 공기가 하강한다는 거지. 여기는 뭐가 발달한다? 바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우리가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은 공기들이 아래로 하강하니까 여기 공기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공기가 많아지니까 여기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 어때? 높아지겠지. 어떤 기압? 고기압. 그죠? 고기압 형성이 되면은 요 지역의 수증기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후? 건조한 기후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도 30도인 지역은 어떻다? 하강 기류가 발달하면서 고기압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은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굉장히 건조하고 사막화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막화 할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사막화 되는 지역이 이렇게 위도 북쪽, 북위, 남위 30도 부근에서 이 사막화 지역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되겠죠? 그럼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보면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그림 밑에 있는 그림하고 선생님 이제 그림 위에다 그리는 그림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뭐,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내 생각엔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 넣기 해서 딱 넣으면 딱 해서 위에다 칠판을 만들 수가 있다. 오, 굿 아이디어였어요. 괜찮지? 자, 그래서 여기 평상시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엘니뇨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라니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음. 일단 기본적으로 태평양에 동쪽이 있고 태평양에 서쪽이 있어. 그랬을 때 이 적도 부근이면 이제 영도거든. 이 영도 부근 근처에서 어떤 바람이 분다?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면서 무역풍에 의해서 무슨 해류? 지금 이 적도 해류죠. 북적도 해류라는 건데 이 해류가 지금 동해에서 서로 무슨 풍을 따라서 무역풍을 따라서 이런 순환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순환 때문에 이렇게 해수의 순환이 생긴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때 이제 우리는 무역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 무역풍이 적절하게 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무역풍이 서태평양 쪽으로 불어간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무역풍이 잘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역풍이 잘 흘러가면 난류가 어디에 바로 이 서쪽으로 난류가 많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어떻다? 엘니뇨가 되면은 엘니뇨의 이응을 생각해라. 이응 어떻게 된다? 무역풍이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약화돼서 이 무역풍이 밀어줘야 되는 무역풍이 제대로 못 밀어준다는 거지.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잘 밀어줬어. 근데 약화되기 때문에 잘 못 밀어주니까 난류가 어디에 뭉쳐 있다? 여기 동태평양 근처에 난류가 뭉쳐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라니냐는 뭐냐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엘니뇨는 약화된다. 라니냐는 강화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더 난류가 평소보다 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단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온도, 수온도 될 수 있고 그 지역의 온도도 기온도 될 수 있어요. 온도와 기압, 음, 온도와 기압의 변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온도하고 기압은 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이면 고기압인 지역은 온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온도가 낮은 지역이란 말이야. 왜?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하강하게 되고 하강하게 되니까 고기압이잖아요. 따라서 온도와 기압은 반대다. 이걸 생각한다면 이걸 생각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왜? 평상시에는 어때요? 어디가 고기압이겠어? 평상시에는 어디가 저기압일까? 평상시에는 이 서쪽이 저기압이겠지. 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쪽이 온도가 높다.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생하니까 상승기류가 생기는 곳은 저기압이다. 그러면 이 반대쪽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온도가 어때? 낮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엘니뇨 때는 어떨까? 엘니뇨 때는 난류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기압은 뭐라고? 저기압이라고. 상승한다. 그러면 저 서쪽이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그럼 이쪽이 무슨 기압? 고기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라니냐 때는 어떨까? 서쪽으로 굉장히 잘 가네? 그러면 서쪽은 엄청 따뜻한 난류가 치우치겠네? 그럼 무슨 기압? 저기압. 이 반대쪽은 엄청 무슨 기압? 고기압.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되겠어? 그 다음에 저기압이 생기는 곳에서 구름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서쪽에 비가, 엘니뇨 때는 동쪽에 비가, 라니냐 때는 서쪽에 더 많은 비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요거를 생각하고 요거 이제 요것에 대한 이제 해설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요약돼서 나와 있는 건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되지? 응, 잘 되죠. 완벽스? 민건이? 완벽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추가자료 올려줬던 문제인데 자 117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 이게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과연 이 자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수온의 편차란 말이에요. 수온의 편차라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관측된 값에서 평년의 값을, 평균 값을 뺀다는 거야. 평년이라는 건 평균이야, 평균. 평균 값을 빼는 거야. 어디서? 지금 현재 관측된 값에서 현재 온도에서 평균 온도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이 편차가 높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값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니까 헷갈릴 게 없어. 그냥 높다는 건 수온이 그냥 온도가 높다는 거지. 수온이 높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낮다는 건 뭘까?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여기가 수온이 낮다는 거지. 평소보다. 자, 그러면 어디 지역이냐? 동태평양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동태평양 지역에 뭘 본 거다? 수온을 본 거다. 자, 그러면 딱 그림을 그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오른쪽이 동태평양, 왼쪽이 서태평양. 그런데 여기서
평상시는 평균값이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는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의 온도가? 여기 동쪽의 온도가. 지금 동태평양 여기 온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엘니뇨 때는 어때? 잘 못 밀어주니까 난류가 어디에 몰려 있어? 동태평양에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엘니뇨 때는 엘니뇨 때는 이 동태평양의 수온 어떨까? 수온이 높겠지. 왜? 난류가 서쪽으로 못 갔으니까. 약해서. 난류가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난류가 서쪽으로 못 갔으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질 것이고 평상시에는 평균일 것이고 엘니뇨의 반대가 누구야? 라니냐. 라니냐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때? 강해서 서쪽으로 잘 밀어줬으니까 서쪽의 온도가 높으니까 지금은 동쪽에서 온도 측정할 거니까 동쪽의 온도가 어떨까? 낮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라니냐 때는 동쪽의 수온이 낮겠지. 자,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여기 A는 어떨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 너 엘니뇨구나. B는 평소보다 수온이 낮아? 네가 라니냐였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엘니뇨와 라니냐의 특성을 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볼까요? 기억. A는 엘니뇨고 B는 라니냐 시기다. 그렇다. 자, 무역풍의 세기 나왔죠? 무역풍의 세기. 엘니뇨 때 무역풍의 세기가 약하잖아. 그치? A가 더 강한 것이 아니죠. 틀렸지. B 시기에는, 즉 라니냐 시기에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은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자, B 시기에는 라니냐거든? 라니냐? B가 라니냐잖아. 그럼 라니냐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 어떻다?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다. 라니냐는 뭐다? 굉장히 강하게 밀어준 거다. 강하게 밀어주면 난류가 서쪽에 치우쳐 있다. 서쪽에 치우치면 서쪽은 무슨 기압이다?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저기압이다. 동쪽은 무슨 기압이다? 고기압이다. 자, 저기압 쪽에 구름이 생기고 습하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랬지. 고기압이 생기는 이 지역은 어떻다? 건조하다. 하강기류가 있는 지역은 건조하다. 따라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맞는 거죠. 리을 A 시기에는 A 시기에는 평상시에 비해서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역과 동태평양의 기압 차이가 증가한다. 엘니뇨 때는 자, 기압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자, 보세요. 엘니뇨 때는 동쪽과 서쪽을 봤을 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평상시에는 잘 밀어졌었어. 평소에는 평상시엔 잘 밀어졌는데 밀어졌기 때문에 왼쪽에서 저기압이 발생하고 오른쪽에서 고기압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얘가 평소보다 잘 못 가니까 고기압 쪽의 기압은 떨어지고 저기압 쪽의 기압은 올라가니까 이 둘의 편차가 더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편차가. 높았던 기압이 떨어지고 낮았던 기압이 올라가니까 편차가 떨어지겠지. 그치? 여기에 기압이 이만큼이었고 이쪽에 서쪽의 기압이 이만큼이었는데 얘는 좀 아래로 떨어지고 얘는 좀 위로 올라가니까 그 기압 차이가 어때? 줄어드는 거겠지. 이 기압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 음. 전혀 됩니까? 되죠? 네. 자, 요거 7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 음. 7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보고 풀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선생님이 잠깐 그동안 출석 체크 좀 할게. 한번 풀어보고 있어 보세요. 74번.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A하고 B 시기가 수온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어, 얘가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인지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서 문제 푸는 거거든. 한번 해보세요. 네. 1분 후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좀 해볼게요. 정범이, 서현이, 윤건이, 영훈이, 이주환,
시유. 네, 네. 우서면 인교 전유 정실. 오케이. 내용 5명.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정답 풀었던 친구들 채팅창에 보내줘 보실래요? 풀었으면? 풀었을까? 어때? 돼요, 안 돼요? 영훈이, 돼요? 서연이, 정범이 됩니까? 민건이 풀었어요? 잘 안 돼요? 비주하는, 시우. 좀 어려워요? 같이 해볼게. 천천히 해볼게. 어려운 문제야. 그래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힌트를 좀 줄까요? 힌트를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 아까랑 똑같은 거거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평상시와 엘니뇨와 라니냐.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큼직큼직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들었어도, 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답 푸는 친구들은 보내줘 보세요. 어, 방금 들었어도 잘 기억이 안 나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걸로 만들지 않는 이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려면, 어, 정말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평상시하고 엘니뇨하고 라니냐 있잖아. 이거를 본인이 직접 그려보고 노트 정리해야 돼.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책상 에다 붙여놔, 앞에다가. 알겠지? 붙여놓고,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동생들한테 붙잡고 엘니뇨 알려주란 말이야. 여러분들 뉴스에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 관련된 뉴스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라니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제 곧 또 나올 거야. 가을이 되면 이제 또 태풍이 오거든. 그럼 이제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요. 엘니뇨 때문에 태풍이 엄청 강해졌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막 인도네시아 쪽에 엄청난 폭우가 왔다. 막 이런 얘기 나온다. 그때 사람들이 엘니뇨가 뭐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펜과 종이를 꺼내가지고 짝짝짝짝 이게 엘니뇨야. 이게 라니냐야. 이거를 그려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 공부지. 응.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엄청 편합니다. 자, 생각해보자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지구가, 이 그림, 선생님 그림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내 그림 못 그려서 그래요. 미안해. 자, 여기 적도가 여기 있어요, 적도. 이게 지구야, 지구. 지구의 북쪽을 그린 거야, 내가 이렇게. 지구의 북쪽을 그리면, 지구에 이렇게 30도 지역과 위도가 30도인 지역과 60도인 지역이 있거든. 그때 요 30도인 지역에는 요런 요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의 이름이 뭐냐면 무역풍이거든. 이 바람의 이름이 뭐다? 바로 무역풍이에요. 음. 이 무역풍이 부는데 이 무역풍이 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지속적인 이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지속적인 흐름이 생긴다고. 그 지속적인 흐름이 어떻게 생기겠어? 바로 이 보라색. 이 보라색 화살표로 지속적인 바닷물의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 부근에서? 바로 여기 영도, 적도 부근에서 요 바람이 분다고요. 요 바닷물의 이름이 적도에 부는 해류다. 그래서 적도 해류야. 적도 해류인데 북쪽에 불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북적도 해류가 부는 여기 있잖아. 이 보라색 이 지역. 이 지역을 똑 떼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야. 이 지역. 이 네모난 지역을 그리겠다는 거야. 이 지역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영도, 위도가 영도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북적도 해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바닷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북적도 해류를 불게 하는 게 누구야?
무역풍이라고요.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북쪽도 해류가 생기는 거다. 그런데 엘니뇨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어떻게 된 거다? 약해진 거야. 자,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이 적도 해류가 약해진다는 거지. 약해지니까 여기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평상시에는 왼쪽으로 잘 가요. 여러분 동쪽 서쪽 하니까 헷갈리지? 그냥 왼쪽이라고 해요. 왼쪽으로 잘 가. 평상시에는 왼쪽으로 잘 가는데 엘니노 때는 오른쪽에 머물러 있어. 라니냐는 무역풍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얘가 적도 해류가 어때? 더 왼쪽으로 더 잘 가는 거야. 더 잘 가니까 왼쪽에 더 많이 이 물이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 이동한 물이 뭐냐면 바로 따뜻한 난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따뜻한 난류가 모여있는 이 지역의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공기가 상승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상승한다. 공기가 상승한다.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는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긴다. 구름이 생긴다. 비가 내린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때 이 오른쪽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거고 왼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 왼쪽을 서태평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보자. 정답 계속 보내요. 어. 자, 그러면 이 수온이 비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은 거잖아요. 어디가? 동태평양이. 자, 언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요? 이렇게 엘니뇨 때 동태평양 수온이 높잖아. 동쪽의 수온이 높잖아요, 여기가. 라니냐 때는 어때요? 동쪽의 수온이 어때? 낮아지는 거지. 왜? 지금 서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치? 따라서 평소보다 높은 요 B가 바로 뭐냐면, 어, 엘니뇨. 동쪽의 수온이 높은 건 엘니뇨. A는 동쪽의 수온이 낮으니까 이게 뭐야? 라니냐. 자, 엘니뇨는 무역풍이 강할 때다, 약할 때다? 약할 때다. 자, 이걸 기억해 놓고. 라니냐는 어떨 때다? 강할 때다. 자, 조심할 건 여기에 보면은 적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적도. 여기가 지금 0도잖아요. 그럼 적도의 이 위쪽이 바로 무슨 쪽이야? 북쪽이고, 이 아래쪽이 무슨 쪽이야? 남쪽이란 말이야, 우리 지구에. 그때 요 위에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고, 요 무역풍 때문에 흘러가는 요 빨간색, 요 해류가 무슨 해류라고 했지? 북쪽에 적도를 흐르는 해류, 북쪽도 해류라고 하는 따뜻한 난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에도 지금 니은 방향에서 기업 방향으로 똑같이 해류가 불어요. 그치? 얘도 적도 해류야. 적도 부근을 분다. 그래서 적도 해류거든. 얘도 난류예요. 얘는 무슨 해류일까? 남적도 해류야. 이게 보기 디귿에 있는 남적도 해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드디어 정답자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거를 알고 풀어보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 기온과 기압은 서로 반대다. 기온이 높으면 그 지역은 기압이 낮다. 자, 요거를 기억하면 되지. 요걸 기억해서 기억 니은을 풀어보란 말이야. 자, 다시 풀어보세요. 자, 시간 줄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 정답 다시 한번 보내볼래요? 자, 1분 드릴게요. 그렇지. 이제 정답이 나오기 시작한다. 음? 이수환, 민건, 나이스예요. 맞아요. 음, 어, 음. 기억 디귿이 아닌 걸.
아니어서 니은을 골랐다고? 어, 운이 좋았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음, 잘했어. 기억되지 아닌 걸 잘 찾았어요. 자, A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이다? A라고 하는 건 지금 라니냐죠. 자, 라니냐는 평소보다 어떻게 된 거다? 강해진 거죠. 강해졌어. 평상시보다 강해졌으니, 평상시보다 강해졌으니, 왼쪽으로 난류를 잘 보낸다. 왼쪽으로 난류를 잘 보내면 왼쪽이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지기 때문에 요 왼쪽은 무슨 기압이 된다? 여기가 평소보다 저기압이 되고 오른쪽은 평소보다 고기압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 니은 지역은 지금 여기 니은 지역은 동태평양에 해당하는 거니까 평소보다 더 고기압이어야 하는 거죠. 평상시보다 고기압이 높아야 되는 거지. 고기압이어야 하는 거지. 잘 밀어줬기 때문에. 자, B는요, 엘니뇨잖아. 엘니뇨. 엘니뇨는 평소보다 기압이, 아니, 뭐, 기압이 아니라, 이 무역풍이 약해진 거잖아. 그치? 약해졌어. 그러면 기역 쪽에, 기역 쪽으로 어때? 지금 잘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잖아요. 자, 다시 이거 그려볼게. 자, B시기를 어디다 그려볼까? B시기 여기다 그려볼게요. 엘니뇨 시기를 그려보자. 자, 약해졌다. 그러면 지금 기억의 해역은 지금 여기 왼쪽이거든? 서태평양? 서쪽이에요. 자, 그러면 평소보다 못 밀어주는 거야. 원래 평소에는 잘 밀어줬잖아. 평상시에는 난류가 잘 밀었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냥 잘 갔어. 잘 미니까 이쪽이 어때? 수온이 높지. 온도가 어때? 난류니까.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기압은 무슨 기압? 저기압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는 무슨 기압이다? 저기압이었어. 그런데 평상시보다 못 가는 엘니뇨가 되면 어디가 저기압이 된다 그랬어? 바로 이 동쪽이 따뜻한 난류가 뭉치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지역이 저기압이 되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기역 지역은 무슨 기압이 되겠어? 이게 공기가 순환하니까 왼쪽으로 고기압이 되겠지. 그래서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다. 기압 편차가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다. 기압 편차. 지금 현재에서 평균값을 빼준 게 편차야. 플러스다. 기압이 더 높아졌다. 원래는 저기압인 곳인데 저기압이 안 됐어. 고기압이 됐어. 그러니까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다. 기압 편차는 플러스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라는 건 적도 해류 똑같은 거야. 그냥 난류. 이 남적도 해류가 그냥 이 자체가 뭐냐면 난류. 난류 자체가 비시기, 엘니뇨 때 강했을 것이다. 잘 갔냐 안 갔냐? A 잠깐만 A 시기에 A가 라니냐잖아. A 시기에 더 강한 거죠. B 시기가 아니라 그렇지? 따라서 틀렸어.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어렵지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 자, 70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계속 다루는 거예요. 다른 건 사실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엘리뇨 라니냐만 우리가 잘 못하는 건데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문제는 70번 문제예요. 자, 이제 요거 감을 잡아보자.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하고 엘니뇨를 했을 때 수온의 분포래요. 자, 이건 할 수 있겠다. 그치? 어, 평상시와 엘니뇨의 수온의 분포. 평상시에는 적도 부근에서 난류가 왼쪽으로 잘 가. 엘니뇨 때는 잘 못 가. 잘 못 가니까 엘니뇨 때는 오른쪽에 난류가 뭉쳐 있고 평상시에는 왼쪽으로 잘 가 있겠지. 따라서 나가 뭘까? 평상시의 모습이 될 테고.
가가 뭘까? 약해진 엘니뇨의 모습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어졌고 평상시에는 왼쪽에서 구름 만들어진 거잖아.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 보내보세요. 이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떨까요?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요. 음, 자, 10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감을 좀 잡았어? 음. 자, 이게 아까도 나왔었는데, 디귿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음. 아, 디귿이 아니라 니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 기억. 가는 엘니뇨. 이거 맞는 거잖아. 그치? 가는 엘니뇨다. 방금 했던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A 해역이라는 건 지금 어디예요? A라고 하는 건 지금 태평양의 서쪽, 즉 왼쪽을 말하는 거잖아. 이 왼쪽. 이 왼쪽이 지금 A거든. A. 자, A 해역의 강수량. 비가 언제 많이 오냐? 어, 지금 구름이 지금 친절하게 그려져 있잖아. 구름이 많은 때가 비가 많이 올 테니까 니은 틀린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강수량은 가가 더 많은 게 아니라 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여기 난류가 많이 모여 있으면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효 좋았어요. 자, 문제는 디귿이 문제일 수 있어. 디귿. 여러분들에게 디귿. 수온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잘 밀어주면 난류를 왼쪽으로 잘 밀어주면 난류가 왼쪽에 있어. 그럼 난류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한 30도 정도 온도가 된다. 그러면 오른쪽은 한류가 있으면서 오른쪽은 한 20도 온도가 된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때는 온도 차이가 10도 차이예요. 근데 잘 못 밀어준다. 약화됐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10도 차이라고 한다면 엘니뇨 때는 난류를 잘 못 밀어줘. 못 밀어주니까 흐지부지 흐지부지. 왼쪽이 원래는 한 20도 정도 됐었는데 얘가 한 25도. 응?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왼쪽이 한 30도 됐나? 여기 그림 보면 30도 정도 나왔네. 그치? 30도. 30도가 되고 오른쪽도 비슷해. 오른쪽도 한 30도 된단 말이야. 난류가 골고루 흐지부지 한 거예요. 온도차가 별로 안 나는 거야. 오른쪽에 거의 몰려 있으니까 29도, 28도 이래. 그러니까 별로 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온 차이가 엘니뇨 때는 수온 차이가 적은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서 디귿은 틀립니다. 1번 기억이 맞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면 되는 거야. 어, 민교, 시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이번 시간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 69번. 이제 딱 보면 좀 알지 않겠어요? 이제 좀 감이 오지, 완벽하게. 어, 가와 나중에서 평상시하고 지금 평상시와 엘니뇨를 찾아라 그랬는데, 엘니뇨가 뭐예요? 여기서. 바로 써봐요. 엘니뇨가 뭐예요? 가가 되는 거지? 그쵸? 왜?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약해졌다. 약해져서 못 밀어준다. 평상시는 잘 밀어준다. 그러니까 나가 바로 평상시가 되는 거고 가는 엘니뇨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지. 따라서 가 나중 엘니뇨 시기를 고르고 가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기압과 강수량의 변화를 서술해라.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자, 하강기류 하니까 기압이 어떻게 된다? 고기압이 되고 고기압이 되면서 평소보다 비가 적게 내리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어디가? 서태평양이. 근데 동태평양은 반대로 엘니뇨가 되면은 동쪽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저기압이 되고 그때 강수가 많이 내리게 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크게 말하면 결국에는 무역풍이다. 주인공은 무역풍이에요. 이 무역풍이 이것들을 결정한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요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정리가 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사막화 문제가 하나 있어. 사막화.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음, 여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넘어가도 되겠죠? 네. 문제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내가 직접 그려봐야 된다. 자, 오투 교재 어디 보냐면 음, 여기 보세요. 태양 에너지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인데 지구에 오는 이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지구에서 우리가 영향받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거든. 그래서 지구의 이 생명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에너지로는.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지금 오늘 공부할 태양 에너지가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죠. 지구 내부에 어, 이런 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진이나 화산 활동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자, 이거.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라고 있어. 이건 이제 달 때문에 그런 건 달.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에,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건데, 얘는 이제 조석 주기,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것은 이 조력 에너지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것도 태양 에너지야. 왜 그래?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구에 바람이 부는 이유는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 이 태양 에너지가 많이 닿는 적도 부근에서 상승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 상승기류, 하강기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이 대기의 순환이 뭘 만든다? 바람을 만든다. 결국엔 바람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들이 에너지를 얻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운동, 입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입자들도 운동하고 있는데 이 공기 입자들이 운동이 더 활발해지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공기 입자에 바람이 부는 건데 이 입자 갖는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왔다? 바로 열 에너지로 왔고 이 열 에너지 흡수한 애들은 바로 자기들의 뭘로 가져간다? 운동 에너지로 가져가는 거야. 바로 그게 뭐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가지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태양광 발전. 태양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이 태양광 발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 중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 그다음 광합성. 광합성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생명체들이 지구에 할 수 있는 이유. 광합성은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어. 자, 광합성 식을 한번 써볼까? 뭐였지? 식물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과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포도당 만들고 탄소 만드는 게 뭐야? 광합성이에요. 자, 요때 만들어진 포도당의 화학식 아는 사람. 자, 포도당의 화학식 아는 사람? 탄소로 돼 있어요. 탄소 6개, 수소 12개, 탄소 6개. 이게 포도당의 화학식이거든. 이때 뭐가 필요해요? 바로 빛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당 같은 양분은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화학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준 예시가 된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했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 자, 화석 연료. 자, 화석 연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식물이나 동물의 유해. 꽃이 있었는데 꽃이나 나무가 있었는데 이 꽃이나 나무들이 죽으면 땅으로 가잖아. 깊은 오랜 시간 동안 묻혀서 있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로 바뀌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 식물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 동물이 식물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얘들이 양분을 만든 건 뭐야요? 뭐야? 태양 에너지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태양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양분을 만드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됐다가 이 화학 에너지들이 화석 연료로 변환되는 과정이지.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양분도 화학 에너지고 화석 연료도 화학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 게 바로 화석 연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전환되는 예시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근본적인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태양에서는 중심부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심부 온도가 거의 몇 도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1권 나가면 공부하게 되는데 1500만 켈빈. 1500만 켈빈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되면은 이 안에서 수소 원자 4개가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핵이 4개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어요. 어. 이때 질량이 줄어들어. 질량이 감소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소 원자 핵이 합쳐졌다.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 그래서 핵 분열이 있고 핵융합이 있거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이에요. 어, 핵이 분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이용하는 거고 얘는 핵융합이야. 핵이 합쳐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핵융합이 뭐가 되는 거냐?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율표를 한번 보게 되면 기억하려나? 이 주기율표에서 수소가 있어.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거든. 자, 그다음에 헬륨이 있어. 헬륨이 원자번호 2번이에요. 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자들한테 번호를 붙여줬거든.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뭐의 개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해줬냐? 자, 수소는요. 핵의 플러스 입자가 하나고 전자가 하나예요. 그치? 1번. 헬륨은 핵의 플러스 입자가 2개. 그리고 이 주위를 돈 전자도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2번이거든. 우리가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를 따지는 거냐면 바로 이 플러스 입자. 얘 이름이 뭐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거거든. 원자마다 이 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면 너 1번 해라. 양성자가 2개면 너 2번 해라. 그렇게 해서 원자들의 번호가 붙여졌고 약 한 120번까지 존재하거든 지금 현재. 걔들은 전부 뭐냐면 플러스의 개수가 다른 거야.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요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들의 개수가 동일하게 있겠지, 그지? 어.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전자 개수라고 하면 안 돼. 엄밀하게 말하면. 왜 엄밀하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냐면 수소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얘는 이렇게 플러스 하나만 있고 전자가 없잖아. 전자가 없는데도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수소라고 불러요. 물론 H 플러스라고 하지만 전자가 지금 없는데 H 수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전자가 아니라 이 핵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의 개수가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 그걸 기억을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날 때 뭐가 뭘로 바뀐다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수소 원자 핵 4개가 바뀌는 거야. 수소 원자 핵은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지금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이게 누구야? 이게 수소 원자죠.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은 뭘까? 수소
원자 핵은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은 요 플러스 하나야. 그러니까 결국에 수소 원자 핵이다라는 건 양성자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게 수소거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 4개가 결합하는 게 핵융합인데 핵융합은 뭐냐면 뭐가 뭘로 바뀌는 거냐? 수소 원자 핵 몇 개가? 4개가. 수소 원자 핵 4개가 만나서 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 4개라는 건 양성자 4개가 각각 떨어져 있었는데 얘들이 만난다는 뜻이야. 얘들이 만나서 뭘로 바뀐다?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바뀐다. 자, 헬륨은 몇 번이라고 했지? 2번이라고 그랬지. 자, 2번이면은 양성자가 몇 개일까? 2개인 거예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은 뭐냐면 핵은 양성자 2개에 여기에 전하량을 갖지 않은 입자가 있어. 이게 중성자거든.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로 돼 있었어. 자, 그러면 수소 원자 핵 4개는 뭐냐? 바로 양성자 4개예요. 양성자 4개로만 되어 있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바뀌는 거거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처음 수소 원자 핵 4개의 총 질량이랑 요 헬륨 원자 핵 4개, 헬륨 원자 핵 하나죠. 얘는 합쳐서 하나가 된 거거든. 요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이랑 비교하게 되면 누가 질량이 더 크냐? 바로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 이런 핵융합이 일어나면 결국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 질량의 감소가 일어난다.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면 그 감소한 질량만큼이 뭘로 바뀌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 얼마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냐면 유명한 공식이 있죠. E는 mc 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어.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 어, 원자폭탄에서 쓰인 공식이에요, 이게. 자, 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 요 m이 질량이거든.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만큼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소한 에너지가 뭘로 간다? 감소한 질량이 뭘로 간다? 에너지로 전부 간다. 이게 바로 핵융합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이 더 컸고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이 더 작아지더라. 그 작아진 만큼이 뭘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틀리기 쉬운 예시가 있어. 자, 문제 낼게요. 답을 한번 해볼래요? 자, 문제 낼게. 질량을 비교할 건데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양성자가 무거울 것 같아요? 중성자가 무거울 것 같아요? 자, 써보세요. 자, 지금 이 예시를 보면 양성자가 무거울 것 같아? 중성자가 무거울 것 같아? 아주 약간 차이가 나, 질량 차이가. 뭐가 더 무거울까? 어, 뭐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지금 요 양성자 4개가 수소 원자 핵 4개, 즉 양성자 4개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바뀌었는데 질량이 감소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양성자 4개가 양성자 둘, 중성자 둘로 바뀌었는데 질량이 줄어들었대. 그러면 우리 생각엔 어때? 양성자가 더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쵸?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다 양성자가 더 무겁다라고 썼단 말이야. 그래서 틀리기 쉬운 거야. 사실은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 그렇지? 분명히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지금 질량이 줄어들었는데 왜 중성자가 더 무거운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라고 의문이 들 거야. 그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양성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양성자, 이제 원자 핵 있잖아.
이 양성자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있던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로 묶인 거예요.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를 이렇게 묶인 거야. 자, 묶으려면 얘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묶으려면 묶어 놓을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합 에너지라고 해.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결합 에너지로 사용이 돼요. 결합 에너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에너지만큼을 제외한 질량을 따지면 오히려 감소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중성자가 더 큰데 이걸 묶느라고 에너지를 써서 질량의 에너지가 썼으니까 질량이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치? 질량이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네 개보다는 합쳐진 하나가 될 때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지금 뭐 여러분 학교 대부분 안 물어볼 거야. 양성자가 더 무겁냐, 중성자가 더 무겁냐, 이것까지는 안 물어볼 텐데 혹시 물어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요것만 판단하면 틀리기 쉽겠지,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지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준 적이 있을 거야, 이거. 그래서 태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태양 속에서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헬륨 원자 핵을 나타낸 거예요. 헬륨 원자핵. 빨간색이 양성자 두 개고 검은색이 지금 프로톤, 뉴트론 써 있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빨간색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다음에 이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두 개를 표현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얘가 이렇게 수소 원자 핵 네 개가 지금 핵융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음.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얘들이 뭉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이 강한 에너지 핵융합하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핵융합하면서 얘들이 태양을 만들고 이 태양 에너지가 바로 우리 태양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파란색 별이 지금 지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 그리고 뭐 이 중에서 실제로 이 태양 에너지 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거는 20억 분의 1밖에 안 돼. 그걸 갖고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이 나오게 되는데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순환하고 태양 에너지 때문에 탄소라는 게 순환을 하는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 있죠? 이 열 에너지가 수분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이 비를 만들고 비가 내려서 강이나 댐에 고여 있는 이 물이 수력 발전에 사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뭘 만드는 거냐? 발전소에 이용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다시 나가서 바다로 가고 이 바다로 간 물이 또 열 에너지를 얻어서 증발하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지.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은 양이 일정해요. 일정한데 이렇게 태양열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 이게 뭐냐면 물의 순환이 되는 거고 탄소. 탄소라고 하는 것도 계속 순환을 하는데 뭘로 탄소가 돼 있냐? 공기 중에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 있잖아.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서 비대에너지와 함께 뭘 만들어? 바로 포도당을 만들잖아. 그래서 화학에너지. 포도당이 화학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화학에너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을 먹으면서 동물과 식물이 살게 되고 걔들이 이제 묻혀서 사체가 돼서 묻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화석 연료가 되지.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만들고 동물이 먹은 걸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 이들의 사체도 화학 에너지지. 화석 연료도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어. 이것들을 가져서 연료를 가지고 태워. 그게 바로 뭐야? 화력 발전소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태워서 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걸 또 전기 에너지 얻게 되고 그때 다시 또 공기 중으로 이산탄소가 나가게 되고 이게 탄소의 순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여러 가지 순환을 일으켜준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여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엘니뇨 아니냐보다는 여기 혼자 여러분들이 책만 읽어도 뭐 다 이해할 내용일 거야. 태양이 이제 빛에너지와 열에너지가 있는데 이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바로 광합성. 그러면서 탄소가 영양분으로 저장이 되었다가 화학에너지 저장되었다가 이걸 이용해서 공장이나 자동차에 이용되기도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에너지로 만들기도 한다. 열에너지는 또 물을 증발시키고 바람을 운동시켜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로 가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또 만들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에너지의 흐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되겠죠? 음. 자, 1번 문제 개념 속성 문제 보게 되면 태양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이고 초고온 상태고 이 중심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핵분열, 핵융합, 핵융합. 자, 핵융합은 뭐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해야 된다. 양성자 4개, 수소 원자 핵 4개가 뭘로 바뀐다?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 이 감소한 질량만큼이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뀐다. 그렇죠? 넘어갈게. 잘했어요. 자, 1번 문제. 자, 여러분이 풀어볼까요? 태양 내부 구조다. A에 대한 설명. 자, 이 A에서 뭐가 일어나?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자, 풀어보세요. 정답을 보내봐. 그렇지. 시우 잘했어. 그렇지. 어렵지 않죠?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가 핵융합했다는 뜻이고 1500만 켈빈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질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질량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공부했잖아. 핵융합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질량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뭐냐? 핵융합이야.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이다. 정답을 보내보세요. 그치. 서연이, 이주한, 나이스. 민건이 굿, 민교 굿. 잘했어요. 그렇지. 자, 기억이 이제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고,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M1과 M2를 비교하면 질량이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아이고, 3번, 4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다. 뭐 나머지 문제들은 여기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그 엘니뇨 라니냐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어때요? 오늘은 사실은 엘니뇨하고 라니냐에 좀 집중해서 복습을 좀 하시고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뭔지만 알면 돼 일단.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하나를 만들 때 질량이 감소하고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지? 인간이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고 정범이 수고했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어. 어,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목소리 멋있다. 잘 가.